진료를 보다 보면 어르신들 연령대가 많이 높아졌어요. 60대에서 90대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저는 걷기 운동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걸어야지 좋을까요? 몇 보를 걸어야 좋을까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사실은 병원에 가면 제일 의사들이 많이 하는 말이 걸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걷기가 가장 쉽게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그런 말을 드리는 건데요. 걷기만으로는 근육이 잘 생기지는 않아요. 노년에서 걷기 운동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걷기 운동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가장 기본이고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운동이지만 걷기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걷기의 자세예요, 여러분. 걷기 운동은 팔다리의 근육을 쓸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온 근육을 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한강이나 이런 산책로에 가서 걷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정말 구부정하게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터덕터덕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꼿꼿하게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걷기를 할 때니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거북목 자세로 이렇게 걷게 되면 사실은 안 걷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정렬을 맞추고 걸으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단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배꼽 밑에 근육을 한번 호흡을 통해서 숨을 마실 때 갈비뼈가 늘어나게 숨을 마시고 내쉴 때는 배꼽이 등으로 가까워지듯이 살짝 수축을 하면서 후 뱉어보시면 배꼽과 우리 그 골반뼈 사이에 그 단전 부위라고 하는 그 부위에 살짝 힘이 오는 걸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힘을 주면서 우리 골반을 앞뒤로 이렇게 기울여 주면 골반을 제가 항상 원기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그 골반이 어르신들은 뒤로 이렇게 엎어지신 분들이 많아요. 운동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허리에 힘이 없고 등이 굽으면서 뒤로 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 뒤로 넘어간 골반을 이렇게 앞으로 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복부 앞쪽의 근육이 끌어당겨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호흡법을 통해서 그 근육을 인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골반을 세웠다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고관절에 가장 튀어나온 부위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자라 그러는데 그 부위랑 무릎과 발목이 일자가 되게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 방법은 우리 갈비뼈거든요. 여기가 흉곽이잖아요. 근데 이 갈비뼈도 제가 또 하나의 원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르신들 분 중에서 이제 몸이 많이 굽으신 분들은 이게 뒤로 이렇게 엎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골반의 원통과 갈비뼈 원통을 연결시키려면 복근에 수축을 해서 얘를 딱 잘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스트레칭 있죠. 등을 펴주는 스트레칭에서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주는 강배근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쭉 앞으로 뻗어주신다거나 아니면 벽에 기대서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저는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게 등받이 없는 의자를 벽에 붙이시고 계속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붙여주세요를 제일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이 몸통 배열을 좀 이제 지키신 다음에 팔은 가볍게 흔드시되 팔이 너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요. 몸의 중앙을 넘어서 너무 왔다 갔다 하면 목이나 이런 데 어깨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그 절반을 넘어가지 않게 리드미컬하게 흔들어 주시되 아까 말씀드린 단전의 힘 여기를 빼지 않고 걷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어르신들 중에 걸을 때 족저근막염 때문에 병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족저근막염은 잘못된 자세 때문에 생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족저근막염은 쉽게 생각하면 발바닥의 아래에 있는 그 근육이 붙는 근막 자리에 상처가 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가 다쳤어요. 만약에 넘어져서 까졌어요. 그러면 여기를 밴드를 붙여놓고 가만히 둬야 빨리 낫겠어요? 아니면 여기를 계속 이렇게 부딪혀야 빨리 낫겠어요? 가만히 둬야 빨리 낫잖아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생기신 분들은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된 걸음걸이나 무게중심 때문에 거기에 계속 상처가 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런 분들의 걸음걸이나 체형을 보면요. 앞으로 이렇게 굽어져서 발을 파킨슨 환자분들 걸음걸이 보면 종종걸음으로 걸으면서 허벅지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만 앞으로 총총총총 걸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질환이 없는 분들도 그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장에 우리가 짐에서도 보면 러닝머신에서도 그렇게 뛰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들어 올려서 앞으로 나가는 힘은 고관절에서 나와야 돼요. 국민체조 아시잖아요. 할 때 따라라라라 할 때 무릎 딱 들어 올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벅지와 고관절 쪽 사이에 근육을 누가 잡아당기듯이 거기서 앞으로 먼저 나가는 힘이 생기고 발은 그 뒤에 가볍게 닿으면서 이렇게 굴러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의 압력이 최대한 작게 이렇게 닿을 수 있게 하셔야지 발부터 앞으로 터덕터덕 나가게 되면 절대 족저근막염이 낫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이제 더 아파서 걸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걷게 되면 보폭이 짧게 되고 속도가 빨리 날 수가 없어서 운동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바른 자세 만드는 법. 그러려면 복근에 어느 정도 좀 힘이 있어야 된다. 걸을 때 다리를 고관절 부위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전진하는 힘이 나와야 된다. 이게 걷기 자세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속도예요, 속도. 미국 뇌졸중학회에서 이제 이런 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 자, 우리가 보통은 걷기 운동을 할 때 중등도의 강도로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데, 운동의 그 이제 주관적 수치를 따지는 방법이 있는데, 7에서 8단계는 조금 힘든 정도거든요. 이건 뭐냐면, 노래는 못 부르지만 말은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으면서 막 전화도 다 받고 하시잖아요. 엄마 어디야? 그러면, 엄마 한강에 걷고 있어. 막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엄청 빨리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 막 숨이 찰 정도로 빨리빨리 보폭을 크게 해서 바른 자세로 걸으려면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복부 근육에도 힘을 주셔야 되고, 등 뒤의 근육에도 힘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앞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보폭도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속도까지 해서 굉장히 빨리 걸으면서, 이게 이제 내가 조금 숨이 차고 힘든데 옆 사람이랑 대화는 막 그래도 겨우 할 수 있지만, 물 좀 줄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어야 되는 정도인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속도로 걸으셔야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 걷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물론 5,000보 걷나 10,000보 걷냐, 10,000보 걸으면 운동이 더 많이 되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연구들을 보면요, 5,000보나 10,000보나 크게 몸에 주는 이득은 비슷하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0,000보를 걷기 위해서 그 소요되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걷기가 좋은 운동이지만 그 우리 몸에 있는 큰 근육들을 키우는데 조금은 부족해요. 그래서 뭐 운동을 좀 안 해보신 분들은 집에서 이제 벽에 붙어서 스쿼트를 한다거나, 의자에서 약간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시간을 유지한다거나, 까치발을 한다거나, 이런 쉬운 운동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고요. 이런 운동도 제가 제 채널에 이제 중요한 운동들 소개시켜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운동을 잘 하신다는 분들은 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나 런지 같은 운동들을 어르신들도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차차차차 가벼운 덤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익숙하게 만들어서, 하루는 상체, 하루는 뭐 하체, 이런 식으로 걷기 운동 2-30분, 그 다음에 근력 운동 2-30분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 하루에 30분씩 주 5회가 그 학회의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 2회나 3회 정도 운동을 한다 그러시면 그렇게 섞어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 그리고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